플라스틱 그물망을 사기 위해서 유통상가 철망집에 왔습니다. 여기서 구입한 망으로 오늘 다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냥 이것 좀 각 사가려고요. 몇 미터네? 한 2m 정도? 2m? 네. 잠깐만요. 그물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두껍고 망 사이 간격이 큰 녀석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고른 망은 지금 보시는 이거고요. 철망집에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려있는 뭉치를 꺼내서 필요한 만큼 절단해서 판매를 하십니다. 뭐 하는 데 쓰시려고요? 자동차예요. 차에? 네. 차 어디에? 차 그 그릴이요. 앞에? 네, 앞에요. 제가 고른 망은 미터에 7,000원에 판매하고 계셨습니다. 직접 해보니까 2m까지는 필요가 없었으니까 이 망으로 작업을 하시더라도 재료비는 그 10,000원 언더로 가능해 보입니다. 절단한 망은 끝단을 이렇게 철사로 묶어주셔서 가지고 가기 편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덕분에 뒷자리 하단에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제가 원래 사용하던 간격이 좀 좁고 얇은 그물망은 미터에 3,000원 밖에 안 합니다. 좁다 보니 이물질 거르는 게 이게 더 낫겠더라고요. 이날 저녁에 젠쿱이 입고되어 있는 샵으로 왔습니다. 그릴망 작업을 위해서 샵 안으로 차를 넣어봤어요. 그릴망 색이 변해 있죠? 사실 그동안 제 차는 팀원분들과 함께 전체 도색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색 사장님에게 그릴 부분은 따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그릴까지 칠해버리셨더라고요. 더 어이없었던 건 흰색 그릴 칠이 벗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릴을 탈착한 후에 꼼꼼하게 보강 작업까지 해주셨다고 해요. 이렇게나 신경 써주신 덕분에 칠은 정말 마음에 들게 나왔으니 기분 좋게 출고하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흰색 그릴은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참 도색하자마자 뒷범퍼 하단을 긁어먹었어요. 덕분에 앞으로 큰 사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도색하면서 루프의 스킨은 떼어버리고 도색으로 마감했습니다. 루프 스킨은 좀 지나면 광도도 죽고 나중에 더러워지는데 도색은 훨씬 깔끔하고 질감도 좋아서 만족했어요. 그릴 칠을 손톱으로 긁어봐도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작업자께서 참 꼼꼼하게도 칠해주셨죠. 이게 그릴망 작업을 하게 된 발단입니다. 원래 장착되어 있던 그릴망보다 확실히 이번에 사온 망이 좀 더 두껍고 간격도 넓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업을 준비해 주고요. 그리고 오늘 하는 김에 아는 분이 잠깐 장착했다가 떼놓은 NRG 스티어링 휠도 장착을 같이 해줄 겁니다. 놀러 갔다가 뒹굴고 있길래 뺏어온 녀석이죠. 상태도 신동품이었고 디자인보다도 이 스티어링은 야광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어두운 데서 보면 야광빛이 나는 것이 특징인 제품입니다. 준비가 끝났으니 바로 작업을 시작해봤습니다. 제 차 소개 영상을 봤던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범퍼 고리를 풀어주면 양쪽 다 손쉽게 분해가 가능하고 범퍼 탈착이 가능합니다. 보닛도 열어주고 확인을 해보니까 원래 범퍼 상단핀은 아예 삭제를 해서 걸어만 놨었는데 도색 사장님께서 전부 새 걸로 채워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4개 전부 분해해 줬습니다. 이렇게 1분 컷으로 범퍼를 분해했고요. 스크래치가 가지 않도록 신문지 위에 범퍼를 올려줍니다. 그릴망은 범퍼 안쪽으로 피스와 케이블 타이를 조합하여 잘 고정해 놨었습니다. 범퍼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먼저 피스를 하나하나 제거해 줬습니다. 피스를 전부 제거했으니 그릴망을 살살 들어 올려주면서 벗겨주었습니다. 중간에 걸려있는 케이블 타이들은 그때그때 끊어주었고요. 대충 범퍼 분해와 그릴망 제거까지 한 5분 정도 걸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 새로 사온 그릴망 재단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먼저 펼쳐준 후에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그릴망을 그대로 본뜨기 위해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새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눈대중으로 잘라놓고 나중에 남는 부분을 잘라내시면 되므로 정확한 측정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 줄을 한 번에 끊으려고 하면 힘을 많이 받아서 잘 안 끊어지니까 한 줄씩 끊어 나가시면 됩니다. 끝단도 어차피 범퍼 뒤쪽으로 숨어서 밖에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이쁘게 자르려고 하시지 않고 막 잘라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려낸 망을 다시 범퍼 뒤쪽에 자리를 잡아서 놓아줬습니다. 그릴 망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순정 피스짜리나 망을 끼워줄 만한 브라켓에 구멍을 맞춰줘서 어느 정도 위치를 수정해줍니다. 자리를 잡고 튀어나온 부분은 이렇게 추가로 가위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잘라내주면 간단합니다. 이제 다시 피스로 그릴망을 고정해줍니다. 저번 망보다는 구멍이 크기 때문에 와셔를 이용해서 고정이 잘 되도록 추가로 사용해줬습니다. 피스가 들어가기 힘든 자리는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 텐션이 살아나도록 해줬습니다. 저는 총 3개의 케이블 타이를 이용했네요. 고정을 끝내고 범퍼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텐션이 살아있어 처지거나 들뜨지 않게 작업이 잘 되었고요. 이 작업은 젠쿠뿐만 아니라 다른 차종들도 순정 그릴을 제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꽤 많은 분들이 하시는 다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역순으로 범퍼를 다시 조립해 줍니다. 고리를 양쪽 다 걸어주고 나서 상단 핀은 4개 중에 그냥 2개만 걸어뒀습니다. 어차피 나중엔 하나도 안 걸려 있을 것 같긴 하지만요. 견인고리가 들어갈 부분도 위치를 딱 맞춰서 최소한의 크기로 재단을 해줬습니다. 그릴망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시간은 대충 20분에서 25분 정도 소요된 것 같았고요. 특별히 어려운 부분도 없고 꼭 필요한 공구도 드라이버랑 가위 정도만 있으면 되므로 추천드리는 작업입니다. 인터쿨러가 꽉 받치고 있어서 우는 부분 없이 잘 나왔습니다. 이제 스티어링 휠 교체를 시작해 봅니다. 제 차에는 퀵 릴리즈가 작업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편하게 꺼내서 테이블에서 작업을 해줄 거예요. 어두운 NRG 스티어링 휠에는 혼이 없기 때문에 제 나르디 스티어링에 혼을 그대로 이식해서 사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분해는 간단합니다.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6개의 볼트만 풀어주면 손쉽게 퀵 릴리즈와 스티어링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클락션 배선 2가닥을 클락션 스위치에서 이렇게 제거해주면 완전히 분해가 끝납니다. 다시 반대로 NRG 스티어링을 허브 브라켓에 맞춰서 얹어주고 볼트 6개를 맞춰서 체결해줍니다. 렌치를 이용해서 풀리지 않도록 꽉 조여줬고요. 너무 세게 조이다가 볼트가 넘어갈 수 있으니 신경 써서 조여줬습니다. 다시 홈 배선을 연결해서 새로운 스티어링 휠에 그대로 이식을 완료해 줬습니다. 홈 버튼이 너무 힘을 받거나 씹히면 버튼이 눌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한 번 더 확인을 해줬고요. 퀵 릴리즈와 잘 결합된 스티어링을 실내로 가서 차와 체결해 봤습니다. 클락션 스위치도 이상 없이 잘 작동하고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저도 직접 만져보니 기대 이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용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나르디 제품으로 바꿔 달기로 했죠. 이렇게 전체 도색과 그릴망, 스티어링 교체까지 끝이 났습니다. 보닛 부분에 노후된 이 랩핑지는 조만간 새 필름으로 교체해서 부착할 예정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차체랑 그 색 차이가 너무 심하죠. 그리고 아마 데칼이 추가될 것 같은데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작업을 끝내고 마무리로 정말 오랜만에 세차를 해줬습니다. 도색 작업을 마치고 갓 돌아왔기 때문에 차체 표면에 퍼틱 가루랑 이물질들이 상당합니다. 작업하면서도 옷이랑 손에 엄청 묻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그냥 바로 진행해 줬습니다. 예전엔 저도 버킷에 미트에 막 다 들고 다니면서 꼼꼼하게 세차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뭐 초심 잃고 그냥 물만 있으면 퐁퐁과 천조가리로 뚝딱 세차를 끝내곤 합니다. 아마 이번 달은 주행을 하진 않을 것 같고 조금 더 날씨가 시원해지면 주행을 할까 합니다. 몇 년 만에 다시 깔끔해진 제 차를 보니 사실 그만큼 참고 기다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새로워진 젠쿱 드리프트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